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최근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방송가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주목받은 뒤 가수에서 뮤지컬 배우로 도전한 이미셸 양을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집에 같이 갈래? 그래. 우리 사랑 영원하기를. 이미셸 양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4월 오디션 프로그램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동안 좀 뜸했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냈습니까? 저는 그동안은 좀 휴식의 기간을 좀 많이 가졌고요. 네. 일단은 휴식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또 찾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하고 살을 네. 빼기 위해서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좀 더 음악에 대한 공부에 좀 열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번에 사랑의 톤즈라는 작품을 통해서 뮤지컬 배우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작품이 어떤지 시청자분들에게 역할하고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이 사랑의 톤즈라는 작품은 실존 인물이신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 각색된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의 네. 톤즈라는 가장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다 하는 그 마을에 네. 이태석 신부님이 실제로 이제 가셔서 의료행위도 네. 하시고 또 네. 학교도 지으시고 또 성당을 또 네. 지으셔서 이제 미사도 드리시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누었던 그 이야기인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이태석 신부님을 굉장히 잘 따르기도 하고 또 순수하기도 하고 또 사랑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16살의 소녀 아북 역을 맡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랑의 톤즈가 한때 굉장히 그 한국인을 울게 했던 울지마 톤즈의 네. 뮤지컬 버전이군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재밌군요. 과거에는 울지마 톤즈였는데 이제는 그게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사랑의 톤즈로 네. 바뀌어서 지금 뮤지컬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희 네. 뮤지컬의 그 부제가 울지마 톤즈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이미셸 양이 음반을 제작하려고 고민했는 중에 이제 이런 제의가 들어왔다고 네. 들었는데 이렇게 가수로서 어떤 가수의 꿈을 꾸고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고 그러다가 뮤지컬 배우로 이렇게 뭐라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일단은 좀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뮤지컬 캐스팅 제안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고민을 할 때에 이 작품을 선택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했던 거는 뮤지컬에 도전을 하면 많이 배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뮤지컬이라 그 아북이라는 역할을 또 해내면서 연기랑 또 춤 또 노래하는 것도 겸사겸사 다 이렇게 배우면서 그 첫 번째 싱글 앨범을 내는데도 분명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도움이 큰 될 역할을 것이다. 네.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흔히 이제 가수는 단독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네. 혼자 이제 노래를 부르지만 뮤지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연기도 네. 필요하고 스텝도 있고 또 동료 뮤지컬 배우도 필요하고 그런 혼자 단독 플레이를 하다가 팀워크를 할 때 어떤 어려움 같은 건 없었나요? 제가 워낙에 이제 세 사람을 사귀고 새 친구를 사귀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혼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더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선배님들한테 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네.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원로 가수 윤복희 그리고 홍경민, 고유준 씨하고도 같이 공연했죠. 네. 예, 그분들하고 호흡은 잘 맞았나요? 아마 윤복희 씨 같은 경우는 할머니 뻘이지 않습니까? 네. 어땠나요?
뭐 선생님 윤복희 선생님과는 사실 씬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그런 씬은 없었어요. 마지막 네. 피날레 때 이제 뵐 수 있는 네. 그런 네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의 이제 연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네. 지도해 주시고 또 노래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도해 주셔서 배운 점이 많았고요. 또 홍경민 선배님이나 고유준 선배님도 이태석 신부님의 역할을 이제 더블 캐스팅으로 맡으셔서 아. 좀 이제 같이 호흡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잘 리드를 해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셔서 저는 되게 불편함 없이 많이 배우면서 잘 했습니다. 예, 사랑의 톤즈 지방 공연 일정이 확정된 것도 있죠. 네, 일단 지금 결정된 걸로는 10월 4일, 5일, 6일 3일간 대구에서 이제 또 공연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또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다 같이 또 참여를 해서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노래방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흔히 18분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좋아하고 잘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셸 양은 가장 좋아하고 잘 부르는 노래가 이게 한번 소개를 하신다면 뭐죠? 뭐 잘 부르는 노래라기보다 그냥 워낙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이제 비욘세이기 때문에 비욘세의 곡을 가장 많이 부르고 네.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그 비욘세 노래를 한 소절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그 시청자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가수분을 모셨으니까 그리고 잠깐이라도 아마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네, 후렴만 잠시 네, 후렴만, 부르겠습니다. Everywhere I'm looking now, I'm surrounded by your embrace. Baby, I can see your halo. Pretty one, fade away. Halo, I can see your halo. H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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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o. 아, 잘 들었습니다. 그 막상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보다 이른바 요즘 말로 포스가 확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월드스타를 만나는 같은 느낌인데.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모신 것은 네. 뮤지컬 배우로 상당히 이제 이른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계시는데 뮤지컬도 간단하게 한 소절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감사하게도 뮤지컬에서 이제 그 한 장면 중에 제가 이제 솔로로 불렀던 곡이 네. 있었는데, 네,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랑해, 사랑해, 애타게 부르고 부를 너의 이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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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꾸 또 찾아 헤매. 너의 이름. 네, 굉장군요. 네. 그 연기까지 잘 자연스럽게 정말 이렇게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푸른 하늘로 날아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도 우린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어. 우리들의 꿈속에 서러움도 없어라. 앞으로도 수십 년은 더 부를 거야. 태서가. 그치?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당시 이제 5위를 했죠. 네. 그때의 좀 에피소드를 그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시죠. 뭐 내가 어떤 계기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어플라이를 해서 어떻게 해서 본인 생각한 1등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처음에 도전을 했었을 때는 1등을 사실 목표로 하긴 했었는데 네. 점점 도전을 하면서 1등의 목적을 두는 것보다 오히려 네. 그 음악이라는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모인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인 친구들과의 그 교류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1등에 대한 욕심을 버렸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때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부른 노래가 뭐 비욘세의 헤일로라는 곡도 있고요. 뭐 네. 거미 씨의 날 그만 잊어요라는 곡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여러 곡이 있습니다. 네, 그 비욘세의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비욘세가 어떤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의 롤 모델입니다. 롤 모델. 비욘세 어떤 점이 좋습니까? 일단은 가수로서 노래를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춤도 잘 추고 또 무대에서 그 관객들과 이제 소통하는 그런 호흡들도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빡빡하고 스케줄이 좀 이렇게 시간이 급하고 소화내기 힘들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목소리를 관리한다든지 이럴 때? 아무래도 이제 잠을 좀 많이 자는 게 필요한데 잠을 자기의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왜? 연습 때문에? 네, 연습을 이제 노래 연습도 계속하고 또 무대에 대한 구상도 계속해야 되고 아, 또 편곡 작업도 계속해야 되고 이래서 네. 또 이제 청취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음원을 또 들려드리기 위해서 네. 음원 녹음도 해야 되고 그 하는 작업들이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해야 돼서 굉장히 네. 바빠서 잠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죠. 아, 힘들었겠군요. 네.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렇게 엉망이 된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가수의 꿈을 꾸면서 살아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계기가 있나요? 사실 가수의 꿈을 구체적으로 꾸기 시작했던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고요. 그때부터 이제 음악을 배워야겠다 해서 네. 뭐 음악학원도 다녀보고 또 아. 대학교도 이제 음악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계속해서 음악을 배우고 있었는 중에 네. 좋은 기회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 코러스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네. 네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방송을 보신 작가님께서 이제 제가 눈에 들어오셨었나 봐요. 그래서 네, 캐스팅이 됐군요. 네, 연락을 이제 해주셔서 네. 꼭 나와서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네. 고민을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오디션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해보자 해서 도전을 했던 게 K-pop 스타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셸 양 인생에서 before 오디션, after 오디션 이렇게 해볼 때 오디션 이전과 오디션 이후에 어떻게 달라진 점이 어떻습니까, 생활에? 저는 사실 노래가 굉장히 재미있어서요. 노래 네. 부르는 것도 재미있고 또 무대나 아니면 또 많은 분들 앞에서 아니면 뭐 소규모의 이제 대중들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게 재미있어서 노래를 하는데 네. 그 재미를 더 크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생방송을 하면서는 굉장히 많은 관객분들과 이제 같이 또 노래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서 정말 대중들이랑 같이 소통하는 것에 대한 재미가 더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감을. 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 이후에는 알아보는 사람이 좀 더 많아졌습니까? 아,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가수다, 뭐 파워풀하다, 네, 영혼이 실려 있다, 뭐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대부분? 일단 첫 번째로 많이 해주신 말씀은 노래를 잘 부른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TV에서 봤던 것보다 작으시네요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네. 네, 뭐 생각보다 이쁘네요.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네. 그 마지막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생각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은 이제 그 가족 얘기도 오디션 때 화제가 됐는데 네네. 뭐 지금 91년생이죠. 네. 예, 그러니까 밝힐 수 있는 범위만큼의 가족 얘기를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혼혈로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제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짧게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제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네. 엄마랑 이제 아빠는 이혼을 하셨고 아, 이제 한국에 와서 사남매예요. 네. 사남매여서 이제 엄마의 손에서 이제 사남매가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고서 네, 잘 자란 거 느낄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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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이제 워낙에 엄마가 혼자서 이제 일을 하시고 또 네. 사남매를 키우시기가 굉장히 벅차셔서 네. 가정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넉넉하게 사는 형편이 아니어서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고 뭐
그냥 한 끼 한 끼 먹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린 네. 시절에는. 네. 그렇게 지내다가 그 16살 나이에 한 6개월간 공부를 해서 네.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검정고시에 2개의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됐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딱 17살의 제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을 할 수 있게 됐고 세상에. 음악에 한번 미쳐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돼서 이제 엄마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정 형편이 워낙에 이제 좋지 않은 편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네. 고등학교 2학년 내내 이제 일을 하면서 아. 음악 학원을 다녔어요. 네. 그래서 뭐 한 달에 많이 벌지 못하는 돈으로 그냥 음악 학원비도 내고 또 내지 못할 때는 뭐 학원에서 일도 하면서 네. 청소도 하면서 이렇게 네.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는 이제 입시에만 몰두를 했죠. 네.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는 계속 꾸준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의 하루 중에 네. 절반이 채 안 되는 시간을 잠을 자고 또 나머지 시간을 또 공부를 하고 또 나머지 시간을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노래 연습을 하면서 학교 입시를 준비를 했죠. 그래서 네. 정시에 가서 12월, 2월쯤 돼서 이제 실용음악과 중에서는 이제 명문대라 하는 2군데 또 감사에 합격을 해서 네.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으로 진학을 해서 네, 열심히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음악 공부를 하다가 또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에 이제 코러스로 참여를 하게 됐고 또 K-pop 스타일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나기 시작했죠. 네. 네. 말씀을 나눠보면 전혀 굉장히 그 밝은 느낌 들어서 그리고 좀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좀 상상이 되지 않는데 네. 그 오랜 세월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지 않으면서 뭐 꼭 밝히지 않아도 좋겠지만 무엇을 하고 보냈습니까? 주로 이제 거의 주로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집에 있었어요. 거의 이제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랑 또래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제 소꿉놀이도 하고 뭐 네. 물장난도 치고 물고기도 잡고 이러면서 놀긴 놀았는데 네.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편견이 생겼나 봐요, 저에 대한. 네, 네. 뭐 피부색이 다르다는 어떤 편견이 생긴 것 때문이었는지 이제 싸우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처들을 계속 받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집에서 가족들이랑 화목하게 계속 지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엄마의 이제 권유도 있었고 해서 한 8살 때부터는 계속 집에 꾸준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집 안에서. 집에 있으면서 뭐 간간히 이제 엄마 집안일도 도와드리기도 하고 네. 또 엄마가 워낙에 이제 음악을 좋아하셔서 엄마가 올드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들으시면은 저는 옆에서 네. 같이 듣고 네. 그때부터 어떤 음악에 대한 로망이 또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나이 또래 애들과는 조금 다르게 만화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기는 했는데 네. 유달리 뉴스나 어떤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자연 다큐멘터리를 특히 좋아해서 뭐 곤충들이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씨앗을 이렇게 날라가지고 뭐 이렇게 네. 뭐 그런 것들 뭐 꽃가루 이렇게 날려서 뭐 이렇게 뭐 꽃이 피고 뭐 이런 과정들도 되게 재미있고 신기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왔던 게 그 나이 또래 다른 친구들이 잘한 것보다 조금 더 생각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트일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었던 것 더 같아요. 성숙해 있겠군요. 네. 아무래도 또래 그룹보다는. 네. 그래서 네. 그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올드팝을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혹시 비틀즈를 좋아하시나요? 비틀즈는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아니, 이미셸 양의 이름이 미셸인데 네. 비틀즈의 유명한 앨범 중에 미셸이 있어서 네. 전 어머니가 올드팝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네. 아마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나 짐작을 했는데 엄마가 아마 이제 옛날에는 이제 테이프가 많았으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사오셨던 테이프 중에 카세트 테이프. 네. 네, 카세트 테이프 중에 한 곡은 미셸이라는 곡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하고 특별히 직접적인 연관 없는 거군요. 네. 아. 네, 나중에 음악을 하게 되면서 좀 집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미셸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이제 네. 이 스튜디오가 아주 환하고 좀 밝은 느낌 드는데 네. 모자에도 보면 지금 조이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유쾌하고 즐겁게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지향하는 건가요? 네, 저는 네. 워낙에 조용히 있는 것보다 뭐 네. 활발하고 굉장히 발랄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원래 성격도 그렇고요. 네. 뭐 친구들이랑 뭐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좀 어둡고 이런 분위기보다는 좀 밝고 네. 명랑한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네, 그 조이풀함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조이풀하십니다. 이제 뮤지컬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은 네. 뮤지컬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이제 기왕 몸을 담갔으니까, 발을 담갔으니까. 워낙에 이제 첫 작품부터 너무 좋은 작품을 만났고 또 반응이 좋았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기도 했고 워낙에 좋은 감독님과 또 좋은 네. 배우 선배님들, 가수 선배님들을 만나게 돼서 좀 배운 게 많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좋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또 뮤지컬을 도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셸 양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아주 프로페셔널한 가수로서 이제 발자국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네. 뭐 가수, 뮤지컬 배우로 우리나라가 이제 뭐 널리 알려졌지만 다문화 사회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셸 양처럼 이제 다문화 가족의 자녀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좀 무슨 메시지를 한마디 하시겠다면은 뭐 여러 가지의 상황이나 환경들 때문에 제약을 받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많겠죠. 네. 어떤 뭐 아직까지도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 있는 그 사회의 어떤 편견이나 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시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런 네. 것들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더 이겨내고서 더 네. 당당하고 더 네. 그런 편견의 시선과 뭐 손가락질 보내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미셸 양을 보니까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실감나는군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뭐 TV나 아니면 지면에서 많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런 귀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금세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꿈을 향한 부단한 노력과 자신만의 열정으로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을 때 더욱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